안녕하세요. 미세스 부입니다. 오늘은 목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의 경우 적금을 시작으로 저축을 통해 투자 시드를 만들었는데요. 투자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저축이라는 건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면 은행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금 금리 대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통장에 5천만 원 혹은 1억 정도의 목돈이 생겼을 때 이제 나도 투자 좀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하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요즘은 부동산 투자 입장료가 너무 비싸지면서 5천만 원에서 1억의 시대로는 부동산에 진입하기가 많이 애매해졌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부부의 경험을 토대로 목돈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점검해 봐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돈의 목적인데요. 1년 안에 쓸 돈이라면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쪽이 안전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결혼을 할 때 주거비나 결혼식 비용에 보태기 위해 가지고 있는 예산 대부분을 코인,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았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대부분 고점에 매수를 한 덕에 인출을 해야 할 때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여유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소액으로 투자를 하다 수익이 조금 생기면 욕심을 내서 급하게 전 재산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유 자금 없이 모든 돈을 투자해버리면 이후 시장 변동이 클 때 멘탈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경우엔 항상 1년 정도의 생활비는 따로 현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투자라는 건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드가 커질수록 숫자의 움직임이 크게 느껴져요. 그걸 감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 자산을 두려워하시는데요. 우리가 가진 자산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해지하고 더 나아가 불릴 수 있는 자산은 모두 위험 자산입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마음의 준비 없이 투자를 시작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으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 종목이 대박났대, 너도 해봐. 혹은 ETF는 수익이 안 난다더라 같은 말들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에 흔들려서 잘 알지 못하는 종목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ETF의 장점은 수십, 수백 개의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 초보자의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리스크 또한 완화된다는 점인데요. 투자 종목을 고를 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할 땐 크게 배당형과 성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면 배당형 ETF, 배당주, 자산 증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성장형 ETF, 성장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부처럼 아직 은퇴를 앞두지 않았고 투자 시드를 더 키워가는 단계라면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ETF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 스파이, QQQ 같은 성장형 ETF들인데요. 이들은 미국 시장의 대표 지수나 빅테크 기업들을 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향후 5년 이내 은퇴를 계획하고 있거나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배당형 ETF 종목들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SCHD, JPQ 같은 배당주 중심이나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비 보충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분들께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SPLG 같은 ETF도 있습니다. SPLG는 VOO와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지만
한 주당 가격이 부담이 적고 운용 보수도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자분들이나 운용 보수에 민감한 투자자분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ETF 종목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투자 시기, 목표, 그리고 현금 흐름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죠. 그 밖에도 원자재나 금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산은 위기 시 자산을 해지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됩니다. 저는 목돈으로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게 한 번에 전부 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저점 같아 하면서 전액 매수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 부부의 경우엔 저는 5천만 원의 시드로 주식을 시작했고 남편의 경우 1억의 시드로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그 돈을 수개월에 걸쳐 나눠서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면 매달 800만 원 정도씩 6개월에 걸쳐서 나누는 시기예요.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시장의 고점이나 저점에 휘둘리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돼요. 우리 부부가 처음 주식을 할 땐 없었던 기능인데 요즘은 증권사 앱마다 주식 자동 모으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매수를 깜빡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면 분할 매수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보다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는 습관 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 꾸준히 투자 시드를 불려가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당금은 언제 나오는지,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환율은 어떻게 변하는지, 경제 지표가 나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경제 뉴스도 많이 보며 감각을 익히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사고 나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그래서 우리 부부의 경우엔 판단을 줄이는 투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 부부는 현재 VOO를 2370주를 모았는데요. 2370주 중 거의 2000주 정도는 매수 당시 항상 최고점에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할 땐 주가가 너무 높은데 싶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때가 가장 저렴했던 때였던 거죠. 꾸준히 주식을 통해 장기 투자를 할 예정이라면 타이밍을 보기보다는 주식 수량에 집중을 하고 꾸준히 매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평균 단가가 무겁고 단단해져서 웬만한 고점 매수에도 평단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정해 주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부부의 경우 각각 5천만 원, 1억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매월 소득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다른 투자는 하지 않았고 월세를 거주하며 부만 꾸준히 모았어요. 그 결과 지금은 부의 배당으로 주거비를 커버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물론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 부부가 하는 투자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월 현금을 투입하며 시드를 불려나가니까 흔히 말하는 맞벌이 구조가 되어서 돈도 더 빠르게 불어나게 됐고요. 시드가 커진 만큼 투자 담력이 같이 세져서 어지간한 변동성에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판단과 행동이 우리의 자산 성장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목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한 번에 크게 벌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감정 없이 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커질수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를 분리해 두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목돈으로 첫 발을 내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 영상 끝!